유럽과 미국 시장을 공략할 창의적인 회사라고 불리는 게 새로운 일에 또 다시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담고 싶어요. 2020년 하얀 쥐띠해 경자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면 누구나 새로운 소망을 빌곤 하는데요. 그만큼 한 해의 시작은 모두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번 주 현장 스토리 판에서는 끝없는 도전으로 새 희망과 목표를 품고 나아가는 전북 도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아끼고 새로운 포부를 밝히는 이들을 통해 감동과 기쁨이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리모컨을 누르자 지붕 덮개가 올라가면서 텐트가 펼쳐지더니 아늑한 실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어른 2명이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널찍합니다. 2층 공간의 바닥을 열면 어른이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이제 서서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침대로도 쓸 수 있는 시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을 최고 등급으로 통과했습니다. 또 수납 공간과 360도 회전의자, 테이블, 냉장고, 그늘막까지 각종 편의시설을 고루 갖췄습니다. 국내 캠핑카 시장을 이끌어가는 기업 유니캠프의 다목적 캠핑카입니다. 전기시설은 인산철 배터리로 4박 5일 정도 놀러 갈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고, 캠핑카 성능 좋은 차, 가격 싸은 차, 그리고 인정 품질 좋은 차 세 가지를 강조드릴 것 같아요. 차에 머물고 잠도 자는 여행, 차박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평소 출퇴근이나 일반 업무에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겉모습은 일반 차량과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펜션 등 다른 숙박업소와 비교할 때 비용이 적고 많은 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샤워실과 화장실까지 갖춘 캐러밴과 트레일러 시장이 비싼 가격과 주차 문제로 성장세가 약해지자 대안으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도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캠핑카는 전년도 대비 110%가 넘게 늘었지만 트레일러는 50% 남짓한 증가세에 머물렀습니다. 차량 대수는 트레일러가 2,500여 대, 캠핑카 570여 대로 트레일러가 아직 많지만 이를 따라잡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캠핑카 개조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에서는 시트와 천장 등을 모두 드러내고 2단계에서 차 안에 필요한 기본 설비들을 넣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차량 지붕에 루프 텐트를 설치합니다. 시트와 바닥, 가열재 등의 작업이 끝나면 마무리 단계를 거쳐 캠핑카가 완성되는데 적어도 한 달가량 걸립니다. 개조 비용은 2천만 원가량이지만 고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루프 타고 올려서 침실 공간이 되고 그런 것들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2열 의자에서 바로 접으면은 폴딩이 돼서 그 침실이 된다는 거. 그냥 편해요. 써보면 편해요. 유니캠프 오한곤 대표가 처음 캠핑카 사업에 뛰어든 건 30살이던 지난 2011년. 자본금 300만 원으로 4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서 꿈을 펼쳤습니다. 임신 중이던 아내가 함께 이동할 때 불편해하자 자신의 차량을 직접 개조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주변 반응에 힘을 얻은 뒤 유튜브를 통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자동차를 이렇게 불편한 걸 찾아가지고 투닝하는 산업을 해보자. 그게 이제 창업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법인으로 전환했고 3년 만에 매출액 13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오 대표는 더 큰 계획과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미리 확보한 공장 부지 33,000제곱미터의 생산동을 더 지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월 200대 이상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44명인 직원도 9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예상 매출액 역시 500억으로 늘려잡았습니다. 내년에는 또 월 300에서 400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추가로 증설해 1000억 매출에 도전합니다. 해외 수출 계획도 준비 중입니다. 다음 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리무진 쇼에 신제품을 출품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함께 오는 10월에는 독일에서 열리는 캐러밴 전시회에 참여해 유럽 시장까지 파고들겠다는 포부입니다. 또 미국에서 저희 회사에 와서 유니벤 RT를 보고 이거는 미국에서 충분히 성공에 가능한 제품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충분히 수출이 가능한 그래서 빠르게는 이제 미국에 2월 말에 하는 전시 그리고 10월 달에 하는 독일에서 하는 전시 이런 캠핑카 전시에 저희 출품을 해서 유럽과 미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대표는 5년 뒤에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2배 이상씩 성장해 매출 1조 원을 이뤄내겠다는 겁니다. 현재의 성장세라면 결코 꿈만은 아닙니다. 유니캠프가 갈수록 큰 날갯짓을 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 속으로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화장품 세계가 펼쳐집니다. 색조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깜찍한 캐릭터 드럼을 통해 살려냈습니다. 한 업체 홍보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스토리 속에서도 빛나는 아이디어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다양하고 독특한 캐릭터 개발을 비롯해 기업 브랜딩, 영상과 애니메이션 제작, 각종 홍보물 디자인, 시제품 개발, 3D 프린팅까지 한계 없는 창작 세계를 보여주는 이 업체는 크리에이티브 기업 텔로스입니다. 직원들이 모인 회의 시간. 격이 없는 대화가 이어지며 쉴 새 없이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평균 나이 20대. 청년들의 재기발랄한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젊은 직원들을 위한 공간답게 사무실에는 오락기와 만화책 등을 갖춘 아담한 휴식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또 작은 카페는 물론 사무실의 활력소, 고양이도 기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만들어가는 즐거운 일터. 직원들은 신이 납니다. 전 일단 분위기가 자유로워서 그게 제일 좋아요. 이런 캐릭터 상품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것들도 다들 이해해 주시고 같이 즐기기도 하고 방금 전처럼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텔로스를 창업한 황큰찬 대표는 촉망받는 젊은 사업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발명가가 꿈이었던 그는 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 전북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대학 시절 각종 공모전을 휩쓸며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전북 효성창업 공모전에서 탄소로 만든 스마트 우산으로 대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텔로스 창업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시작한 사업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스마트 우산에 제품 이미지와 영상, 시제품 제작에 나섰지만 이론과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과감하게 스마트 우산 사업화를 접고 2018년 초 종합 디자인 마케팅, 콘텐츠 전문 회사로 탈바꿈했습니다. 직원을 12명으로 늘리고 지난해 9월에는 현재 위치로 회사도 옮겼습니다. 작은 기업이지만 사업 분야를 다양하게 늘리며 착실히 경쟁력을 쌓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크리에이티브 기업으로서 단단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한 집단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시도를 할 때도 기존의 틀이 있다면 일단은 그 틀을 가져오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더해서 변형해서 하는 과정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기존 회사랑은 좀 다르게 좀 틀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만큼 직원 교육에도 적극적입니다. 전국에서 열리는 관련 강의나 세미나에는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력 덕분에 매출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2016년 4천만 원을 시작으로 2017년 9천, 2018년 3억, 지난해에는 8억을 달성하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끝내자라고 하니까 결국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은 퀄리티와 좋은 만족도 속에서 텔로스라는 게 이제 정말 노력하는 회사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회사구나 라고 인식을 하셔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텔로스는 슈퍼풀리라는 자체 캐릭터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달방앗간 캐릭터는 한 블록 제조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개념의 마케팅 서비스인 오타쿠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딱 뜨는 쿠폰의 줄임말인 오타쿠는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을 통해 각 지역 농식품의 할인 쿠폰을 랜덤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을 통한 재미와 쿠폰을 받는 즐거움까지 얻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다른 업체와 협력해 화장품과 애완동물 산업에도 뛰어들 계획입니다. 자체적인 게임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텔로스처럼 하고 싶은 게 너무도 많다는 청년 사업가 황큰별 대표. 멀리 봤을 때는 저는 저희 회사를 디자인 회사라고 명칭 내리지 않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또 창의적인 회사라고 불리는 게 저희 자체의 목표입니다. 젊음이 뭉친 텔로스가 가진 무한한 창의적 능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청출의 힘이 빛나고 있습니다. 순창군 풍산면의 한 작은 마을. 아름다운 풍광 속 너른 벌판에 시설하우스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우스 안쪽에는 플라스틱 사육통 수천 개가 쌓였습니다. 한 사육통 뚜껑을 열자 깊은 잠에 빠진 달팽이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아프리카 왕 달팽이입니다. 보통 이 같은 시설 하우스에서 사육하는 달팽이는 분양 비용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온도 25도와 습도 70에서 80%를 유지하면서 5일에 한 번씩 먹이를 주면 돼 관리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달팽이 한 마리가 한 달에 낳는 알만 300에서 400개가 될 만큼 번식력이 좋고 병해충도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식용과 약용, 애완용은 물론 체험활동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30대 후반인 권주철 대표는 지난 2016년 초 달팽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20살 때 고향인 순창을 떠나 광주광역시에서 도시 생활을 하다가 귀농한 겁니다.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1년 내내 생산과 유통을 할 수 있는 농업 분야를 찾던 중 달팽이에 꽂혔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린 뒤 수원의 한 달팽이 농장에서 분양과 함께 컨설팅을 받았지만 시작부터 낭패를 봤습니다. 시설 하우스가 허술하게 만들어지면서 온도와 습도 관리에 실패해 처음 분양받은 달팽이 4,000마리 가운데 절반을 잃었습니다. 달팽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받았던 곳에서 컨설팅을 거의 못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도 어떻게 지어야 되고 달팽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런 걸 한 번만 딱 언지만 받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정보가 부족해 달팽이에게 독이나 마찬가지인 소금기가 있는 먹이를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지금은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사육장과 체험장이 있는 660제곱미터 규모의 시설하우스에서 10만 마리가량의 달팽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육장 온도와 습도,
환풍기를 관리하는 원격 제어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달팽이 분양 역시 속도를 더해 최근까지 전북과 전남 15곳에 달팽이 농장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달팽이 체험에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달팽이를 보고 만지고 먹이를 주는 것부터 달팽이 그리기, 종이 접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토마토, 고추 등 밭작물 체험과 대형 버블쇼, 찰흙 공예 등도 펼쳐집니다. 체험객들의 점심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을 고용하면서 농촌 마을에 큰 힘을 보태기도 합니다. 이 사람 여기로 온다고 한 게로 와 우리 동네도 발전이 되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지. 또 이 나이에도 우리도 또 손을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고. 매출도 꾸준히 올라 올해는 1억 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리에 오기까지 순창군의 도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체험교육 현장을 소개하고 다양한 박람회에 강사로 추천하는 등 활동 폭을 넓히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비자가 폭이 좁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시장을 넓히느냐 이쪽으로 저희들 홍보 분야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급속도로 이렇게 홍보도 되고 언론 플레이라든가 또 저희가 광고 또 아까 같이 그 도시 지역의 강의라든가 이런 모든 활동이 복합적으로 이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 성공 비결이 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달팽이 사육이 시작된 건 지난 1983년. 현재 전국에서 250에서 300개 농가가 달팽이를 키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 대표는 생후 6개월가량 키운 달팽이를 식용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고 약용으로는 달팽이 진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달팽이 사육통 제작은 물론 달팽이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5년 뒤에는 달팽이 카페와 식당을 운영해 모두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새로운 일에 좀 다시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또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요. 뭐 애완 달팽이 통도 제 상품으로 해서 특허를 내 가지고 하나 또 만들고 싶고요. 또 여성분들에게 잘 맞을 수 있도록 달팽이 화장품 관련 뭐 미스트나 달팽이 미스트나 달팽이 뭐 마스크팩 이런 관련 주제로 해가지고 네, 상품도 지금 개발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달팽이처럼 더디 가는 농부 권 대표가 달팽이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전주 선미촌 지붕 없는 미술관에 커다란 둥지가 생겨났습니다. 따스한 엄마 품 같은 보금자리에서 작가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현재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길 소망했습니다. 또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순환을 뜻하는 흙과 싹. 선미촌에서 퍼온 흙이 상징하는 과거의 아픔은 따뜻한 마음의 빛으로 치유됩니다. 그곳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이 틔워질 수 있는 기대감을 담았습니다. 전북대 미술학과 졸업을 앞둔 한주연 작가. 초등학교 때 점토로 만든 캐릭터가 교과서에 실리면서 미술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한 길을 걸으며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했지만 오히려 작가로서의 삶은 전혀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졸업 전시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전에 없던 강한 자신감과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체력이 약해 용접을 하다 기절하는 일도 있었지만 모든 걸 이겨내며 작가로서의 꿈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봤을 때는 뭔가 마르고 좀 왜소한데 굉장히 파워가 느껴졌어요. 뭔가 막 망치로 때려놓고 사이즈도 좀 이렇게 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깡도 있고 내가 생각보다 파워풀하구나. 자신의 결정을 눈물나게 좋아하신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도 한몫했습니다.
한 작가는 이 졸업 작품 속에 자신의 25 인생을 담아냈습니다. 무남 동녀로 전주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과 함께 무주에서 생활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주로 돌아온 그녀. 그 뒤부터 외할머니와 10여 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외로움과 고립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탈출이란 제목의 졸업 작품에는 새장 속 계단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 마침내 비상하는 자신을 녹여냈습니다. 한 작가는 평생 이 길을 걷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만들면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확고히 다질 계획입니다. 소박하게 꾸준히 작품을 좀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저만의 작품을 이제 뭐 오빠들이나 선배들이나 보면은 이제 자신만의 어떤 작업관이라던가 자신만의 작품 세계가 딱 정해져 있는데 저는 아직 그런 게 확립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소는 점토 등을 붙여가며 만드는 소조와 덩어리에 재료를 깎아 만드는 조각을 일컫는 말입니다. 흙작업뿐만 아니라 철조, 석조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설치 미술과 영상 작업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소를 전공으로 선택한 여성 작가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한 작가에 대한 주변의 기대감은 큽니다. 무엇보다 작품에 대한 진정성과 튼튼하게 움트는 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싹 트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튼튼한 것 같아요. 이제 튼튼하다라는 얘기는 저희 사실은 조각은 특히 이제 우리 여학생 제자들이 작업을 할 때 이제 길게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10년을 버텨라, 20년을 버텨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싹을 보니까 싹이 튼튼하고 건실해서 잘 갈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한 작가는 대학원 1학년생으로서 첫 신예 작가전을 갔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내놓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에 큰 메시지를 던지는 작가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민감하거나 금기시 되는 걸 과감히 깨뜨리겠다는 겁니다. 메시지를 담고 싶어요. 제 작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좀 던지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제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느꼈으면 좋겠고, 네, 그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경자년 새해 셀럽 조각가가 되겠다는 새내기 작가가 첫 발을 내딛기 위해 힘찬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뒤띠해인 경자년은 풍요와 희망, 기회의 해라고 합니다. 특히 2020년 경자년은 힘이 아주 센 흰쥐의 해입니다. 우두머리인 흰쥐는 매우 지혜로워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생존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 12지의 첫 동물인 쥐처럼 부지런히 움직이며 길한 해이기도 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에서 미래는 약한 자들에게는 불가능이고 용기 있는 자들에게는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용기를 갖고 기회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할 여러분들의 새 희망을 응원합니다.